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잠시 TVN 긴급 교통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이고요. 창원 분기점 부근 129km 지점입니다. 현재 3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여파받아서 뒤로 1km 정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를 통한 트위터 제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지만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인피교통사고는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경찰을 불러야 하는 이런 대체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17일이죠, 다음 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4곳에 대한 불법 주차를 피해야 할 이유와 또 관련 사고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요. 네, 그래도 양해를 구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9월부터였습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그리고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음주 상태에서 인사, 대물 사고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9월 28일 발효된 자전거 음주는요. 동호회나 단체로 술을 마시는 이런 편의점과 또 식당 주변에서 단속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나들이 음주는 절대 금물인데요. 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음주 인사사고를 낸 자전거 라이더가 적발이 됐습니다. 자전거 여행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6%에서 광주 천변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주한 미군 소속 라이더가 해질 무렵에 보행하고 있던 노파를 받는 사고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도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던 20대가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요.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도로도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끊이지가 않는지요, 그렇죠? 네. 자, 당시 양산 요금소에서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었는데, 네. 근데 범칙금이 3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인 당시 라이더가 고속도로라는 위험한 도로를 달렸지만요. 네. 도로교통법은 0.05% 이상 3만 원, 또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런 약간 처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산에서 또 자전거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지난 8일인데요. 정오경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앞범퍼 15cm 정도의 손상을 준 사고인데요. 이 사람은 당시 알코올 혈중 농도가 0.139%로 그렇게 만취였지만요. 네네. 범칙금은 역시 3만 원에 그쳤습니다. 참, 2018년 자전거 인사사고를 줄이는 대책으로 네. 20만 원 벌금형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범칙금도 중요하지만요. 귀중한 생명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되는 해답이 2016년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2007년 대비 71.2% 급증된 14,937건의 자전거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100건당 7건을 차지하면서 부상자까지 73.2%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야간 시간대 치사율이 높고요. 또 고령 운전자 자전거 사고가 많은 만큼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자동차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면 인사사고도 거의 처벌을 안 받다 보니까 억울한 피해자도 많았는데요. 네네. 대인 사고는 경찰이 출동을 한다면서요? 네, 지금도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하지 않고 또 현금이나 명함만 주고 떠났다면 네. 도주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에서는요. 부모를 찾아서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네. 사람이 다친 사고는 보험 처리와 무관하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대체입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보험이 완충시켜주고 있는 현재의 교통법 문제를 국회에서 대체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대물이 아닌 인피 사고의 경우 무조건 교통경찰을 출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형사적 처벌 원칙에는 적지 않은 고민도 따르게 되는데요. 경미한 사고 때 형사책임 성과 또 운전자의 불편 그리고 교통경찰 출동 인원을 11,000명 정도 충원하는 이런 부담이 따르는 만큼 중과실 항목 추가 또 병행 이런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랜 기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처벌이 면제되는 교특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방식인 현 교통법에는요, 억울한 피해자도 많았습니다. 사실요. 근데 네. 이미 37년째 시행되고 있으니까 대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어려운 문제들과의 연동과 또 파동이 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국회는 교통법의 광범위한 처벌 면제 규정은 운전자 안전 불감증을 해이시켜서 사고가 줄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주최하고 국회 교통안전 포럼 후원에서 발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혜성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의 교통법 폐지와 또 대체법안 입법안에 대한 이런 파장을 우려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인명사고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 물적 피해 사고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주요 골자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안행부가 17일부터 사고 취약 지역 4곳에 대해서 지금 불법 주차를 불허하는 단속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각 지방자치단체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화 화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소방시설 주변과 또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는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요. 네. 이제는 이제 주민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안전사고와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장소에서는요. 현장 확인 없이 신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의 전국 확대 도입에 따른 건데요.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동일 장소 사진 2장 이상을 3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현장 단속 없이도 처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곡성구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에 들어갔고요. 또 남해구는 5월 1일 그리고 금산구는 24시간 주정차 절대 금주 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시행 시기는 조금씩 달라도 네. 이번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은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고속도로 램프 진입로 갓길에 세운 큰 화물차처럼 네.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도 정말 위험하지만요. 네. 피해 상황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도 있죠. 그렇습니다. 현대해상교통기후 환경연구소는요. 2015년 3만 4천여 건이던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가 해마다 20%씩 증가되면서 2017년에는 5만 1,498건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네. 관련 사고가요. 때문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과태료를 지금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게 되고요. 또 도로 연석의 색상을 적색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또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을 알리는 보조 표지판도 함께 설치가 되는데요. 네. 소방청도 지난 3월 화재 진압의 생명줄인 용수 공급용 소화전과 저수조 시설 점검을 이미 마쳤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줄었지만요. 네. 주차 공간이 없는 등 하굣길에 몰리는 이 학교 앞에 통학 차량 그리고 학원 버스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2017년 479건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로 8명이 숨졌는데 2018년도는 435건으로 사고가 줄었고요. 또 3명만 이렇게 희생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도로가를 메우고 있는 등하교 차량의 문전 성시는요. 여전히 어린이와 보행자는 물론 심지어 안전지킴이 역할하던 할머니 목숨을 뺏는 위험이 도사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70대 교통지킴이 할머니가 줄지어선 수학여행 차량의 시야를 뺏긴 또 다른 전세버스에 치였기 때문인데요. 학교 주변에서는 전방과 좌우측을 주시하면서 저속으로 통과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안전지킴이라고 생각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좀 저속으로 운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